커피 머신이 새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CC예요. 지난 주말 금요일 날에 새로운 커피 머신이 집에 배달되어 왔는데, 그날 제가 직장에 근무하는 날이라서 퇴근하고 와서 상자를 풀어보았어요. 그런데 상자를 윗부분만 풀고는 그냥 놔두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몸이 피곤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언박싱 비디오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윗뚜껑만 열어서 사진을 찍고는 그대로 닫아놨어요.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죠. 직장에서 헬리콥터 사진 찍는 게 아주 재미가 났어요. 여러분, 헬리콥터에 날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헬리콥터의 날개가 헬리콥터마다 다 달라요. 지금 이 헬리콥터는 날개가 4개가 있는데 뒤쪽 꼬리 쪽에도 있죠. 또 어떤 헬리콥터는 날개가 2개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헬리콥터는 날개가 3개가 달린 게 있고, 물론 색깔이 다양한 것도 있지만 헬리콥터도 종류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관찰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여러 번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난 주말에 저는 새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기쁨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행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간호사 자격증을 리뉴한다고 그러는데 갱신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간호사 자격증 갱신하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우연히 네가 멀티 스테이트 라이센스라고 여러 개의 주의 라이센스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여행을 다닐 건데,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가는 여행지에 간호사를 일주일에 또 3번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멀티 라이센스 하겠다고 클릭을 했더니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멀티 스테이트 라이센스라고 여러 개의 주의 라이센스를 한꺼번에 받는 건데, 오클라호마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도 저의 신원조회와 지문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문 채취하는 데로 가보니까 정부 기관은 아니고 어떤 청탁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서 지문 채취를 했어요. 비용은 51불 내고 멀티 스테이트 라이센스를 어플라이 하는데 필요한 지문 채취를 하고 왔어요. 그렇게 우연히 깊이 생각 없이 나는 은퇴 후에 자동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멀티 스테이트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는데, 참 그냥 우연치 않게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시작한 것이 어떤 내 인생의 인연이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저희 앞마당에는 상사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꽃은 알뿌리로 되어 있는데 백합과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 3뿌리를 굉장히 오래전에 심었는데 굉장히 동양적인 꽃이 핀다 그랬고, 이렇게 상사화라는 이름이 한자어로 말하자면 서로 그리워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특이한 생태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상사화는 잎과 꽃이 같은 시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봄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름이 되면 모두 잎이 집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을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이렇게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는 잎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요. 그래서 서로 그리워만 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상사화와 관련된 전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여승과 서로 사랑을 했지만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야생화 중에 가을에 피는 꽃으로 어떤 절에서 아주 상사화 축제 같은 것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절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이처럼 상사화는 그 이름에서부터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애틋한 사연을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애틋함 때문에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이루지 못한 사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렇게 상사화가 만발한 앞마당에 잠깐 사진을 찍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앞마당 쪽으로 가끔씩 놀러 오는 야생 고양이가 있어요. 아마 이 야생 고양이는 우리 집 앞마당 쪽에 있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어 번 오는 거를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앞마당에 다녀갔네요. 저는 또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병원에 미팅에 갔다 왔어요. 타운홀 미팅이라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모이는 미팅이지만 병원 직원이 몇만 명이 되니까 그것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서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모여서 일관된 그 병원의 목표와 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개개인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목표를 다짐하는 거죠. 제가 근무하는 병동은 다른 건물이에요. 어덜트 타워라 그래서 어른들이 병원에 오실 때 가시는 건물이고, 이거는 Children's Hospital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병동인데, 참 아이들이 좋아하게 굉장히 장식도 잘 꾸며놓고 해서 사진을 새삼스럽게 또 찍어봤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뒷마당에 나가서 불을 피웠죠. 그런데 제가 약간 조금 울적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라는 것이 저의 생활을 정말로 무작위에 그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어떤 유명한 유튜버는 그렇게 해서 크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 저의 안전을 기원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에요. 우연은 뜻밖의 순간에 다가오고, 또 인연은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해 주며 필연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기도 하지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삽니다.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세요.